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찐한케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지금은 새벽 4시 48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지수는 최고점인데 뉴스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코롱, 코티, 코생, 코이, 코EMP입니다. 코롱 EMP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뉴스가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2개만 볼 거고, 하나는 우리 그 후계자님, 우리 기호가 뭐 전망 신망 받는 차세대 경제 리더다, 요런 뉴스였고요. 하나는 요겁니다. 비즈니스 포스트에 나온 김선진 코롱생명과학 대표이사 해가지고 나왔는데, 거의 그 이력서, 전체 활동 공과 비전과 과제, 사건 사고, 경력, 학력, 가족, 어록까지 나와 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게 왜 나오냐? 이런 생각을 잠시 했고요. 이 사건 사고에 갑질이라든가 성 관련 비위 문제 같은 거는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력서처럼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끝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발 올해 하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토마토의 코롱생명과학 항암제 신약 개발 수익 사업 확장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막 한미 뉴스 같지만, 여기 보시면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 개발 박차 해가지고 22일 수요일 날 오늘 날짜로 나온 거네요.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요거 관련돼서 챗 GPT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한 줄 요약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슈 분석가, 그 다음에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얘한테 역할을 준 다음에 써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챗 GPT를 쓰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쓰는 거는 진짜 그냥 3살 어린이가 쓰는 정도로 쓰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코롱생명과학 항암 바이러스 KRS-3021, 에스모 2025에서 전립선암 전임상 성과를 공개했고, KRS-2031 FDA 패스트트랙 기반으로 적응증 확장,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가능성 시그널을 만들어냈고, TGC는 2024년 7월에 투약 완료했고, 26년 7월이면 투약 완료하고 관찰까지 이제 끝나는 거죠. BLA 도전 맵을 했다. KRS-3021 관련돼서는 동소 이식 모델에서 단 1회 투여로 종양 크기의 유의 감소 했다고 하고요. 도세탁셀 대비 우월성 관찰, 전이 모델에서도 림프절까지 효과 확산 시그널, 개발 포맷은 종양 선택성 강화 백신이야 기반 온콜리틱 바이러스 플러스 면역 활성 유전자 적재, 요렇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세포가 하나 있고, 여기다가 이제 각 종양별로 맞는 바이러스 항체들을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유방암이면 유방암, 위암이면 위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는 이제 전달하고 나면 여기에 맞는 어떤 그 치료제들이 들어가서 암을 처리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약간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랫폼. 그러니까 전달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효능을 가진 치료 항암제들이 들어가서 암을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뉴스에서 봤던 거는 그 표피암 같은 경우에는 1회 투여로 그냥 다 없어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다음 KRS-2031인데 패스트트랙 했고 임상한 지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개발 심사, 가속화 루트 등 파이프라인의 시간 가치를 높이는데 후속
확증 임상 설계 규모 확인 전까지는 매출 과시는 제한. 그러니까는 이게 답보 상태가 되어 있어요. 거의 뭐 회사에서 손 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연구하던 연구원들도 다 김선진 오고 나서 떠났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지금은 가시적인 성과가 뉴스로 나오기 전까지 KLS 2023하나는 사실 저는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임상 관련돼서도 임상 기간이라든가 뭐 임상의 설계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제가 또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어쩌면 회사 내 평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 뭐 요 정도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주가가 많이 가려면 3021가 이제 잘 가줘야 되는데 이것도 원래 예상되었던 시간보다는 많이 지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지체됐냐? 요거 전립선암 동소이식, 동소이식 하면 플랫바이오, 플랫바이오 하면 김선진. 그래서 원래 요거를 안 하고 바로 들어가도 되는 걸 요걸 하고 들어가면서 그만큼 시간이 많이 뒤쳐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선진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GC 디모드 후보, 결국에는 투자 포인트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 현재 코롱생명과학도 이게 만약에 잘 돼서 기술 수출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다만 여기 그 TGC 관련돼서는 뭐 중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겠다라고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가 움직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은 한 단계 나아간 건데, 가령 코생 스스로가 중국 업체와 협력 없이 중국에서 이걸 뚫어낼 수 있느냐, 저는 좀 많이 힘들다고 봅니다. 그동안 중국 에로가 이제 그 답보 상태였던 이유는 중국의 공장 설립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회사의 어떤 근심이 있었던 거, 걱정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바이오텍을 만들어 놓고 바이오텍에서 중국 물량을 대려고 했는데 중국 현지 법 자체가 약을 생산하게 되면 중국 현지에 약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거나 혹은 뭐 CMO 이런 식으로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TGC 생산하는 어떤 주요한 기술 자체가 뭐 넘어가거나 바이오텍이 또 물량을 많이 쓸 수 없거나 아예 뭐 중국에 못 들어가거나 뭐 이런 걱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단연간의 주총을 가서 여러 질문을 해본 결과였는데, 그래서 그리고 얘네가 이제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공산당하고 그 관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네트워크가 사실은 코생이 막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닌 걸로, 그러니까 잘 구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지 업체에 비해선 당연히 구비되어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항소제야, 여기랑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일본 관련된 임상 시자, 이거는 뭐 주니퍼에서 지금 이름도 생각 안 나는 뭐 다른 회사로 바뀌었죠. 여기서 거의 뭐 진행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중국은 오리무중이고, KLS 2031 하나는 별로 기대 안 하고 있고, 이거 왜냐면 이제 연구원들 막 빠졌다는 얘기가 있어. 결국엔 요거. 그럼 이거 두 개가 KLS 2031, KLS 3021가 기술 수출이 되느냐? 이 부분을 또 생각해봐야 되는데 회사 자체로 능력이 있냐? 이 부분은 저는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 되려면 그냥 TCG하고 똑같이 가는 수밖에 없다. 중국이 의외로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중국만 만약에 기술 수출을 한다
크면 한 1조에서 2조 정도로 규모로 한다고 생각하고 계약금 한 1천억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파급력 장난 아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새롭게 부상되는 게 이제 대법원 행정소송 판결인데, 이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1심, 2심이 다 졌는데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물음표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년까지 넘어가서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넘어가거나 내후년까지 가서 미국의 FDA에서 만약에 승인이 나버리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거는 이제 또 시간이 가야 되는 거니까 요거랑 또 시간표랑 이제 똑같은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또 점한가 맞고 뭐 지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웅렬이형 이제 2심 결과인데, 이거는 내년 2월 안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이니까 아직 4개월이나 남은 거고, 일단 11월 20 며칠 날 재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빨라야 12월이라는 얘기니까 아직도 한 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투자 모멘텀, 주가를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 이유, 명분 이런 거 자체는 지금 현재는 잘 없다. 다만 이제 10월 달에 있었던 뭐 바이오 유럽인가 뭐 그거는 끝난 것 같고, ICRS인가 뭐 이거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바이오 유럽이 남았죠. 11월 중순경에 있는, 여기서 만약에 인보사 관련된 또 파트너십 관련된 뉴스가 좀 왕왕 나온다면 그게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투자 관점, 3축 모멘텀, S모 후속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링 탐색 뉴스가 나온다면 좋을 거고, 결국에는 TGC 3상, BLA 요거 제출 실패하면 이제 난리가 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3 하나, 203 이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밖에 없죠. 그럼 뭐냐? 중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주식들 다 가고 있는데 지금 못 가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KRS 3021 전임상 휴먼 뭐 전이라 밸류 급격 반영 후 위험하다.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그러죠. TGC 최종 임상 결과 전까지 규제, 제조, 유전자 바이러스 치료제는 CMC 스케일링 업과 장기 안정성 규제 포인트가 촘촘, 패스트 트랙이라도 허가 보장은 또 아니다. 요거죠. 요거. 지금 자금 대규모 삼성 종류 BLA 상업화 브릿지 구간에 자금 파트너십 구조가 밸류로 결정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로가 아니면 주가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에로가 웃긴 게 또 뿅 하고 나올 수 있잖아, 언제든. 그게 이제 재밌는 거죠. 그래서 임상 이벤트 앞뒤로 분할 접근하고 뭐 손절을 뭐 이렇게 하라 뭐 이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출처까지도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좀 볼 건데요. 차트 보면 뭐 요런 포론 같은 경우는 요렇게 45,550원하고 39,700원 사이의 박스권을 돌파한 봉이 월요일날 나왔고요.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일목균형표상 1봉에 나와 있는 일목균형표상 고점 라인이 49,6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를 좀 돌파해주는 게 좀 중요 분수령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어떤 차트 보는 원칙으로 본다 그러면 54,300원 정도까지 지금 상승할 수 있다. 여기 위에 내려오고 있는 볼린저 밴드가 60일선 기준으로 한 볼린저 밴드인데, 여길 한 번에 넘으려면 뭔가 뉴스가 나와줘야 됩니다. 뉴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뉴스가 뭐가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상법 개정한 부분하고 얘가 좀 연결이 있어서 지금 PBR이 1이 안 되는 상황일 텐데 1이 넘었을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또 주가 좀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0.4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주가는 더 많이 올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뭐 잘은 모르지만 0.8 이상이 안 되면 뭐 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주가는 훨씬 더 올라갈 상방이 놓여져 있는 거고, 그냥 차트적으로 보면 61선 이렇게 되고 21선 이렇게 61선을 데드 크로스 내면서 61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던 거에 그만큼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도 매우 괜찮은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지는 않아서 문제인 거지.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지금도 매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한꺼번에 다 매수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고,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요렇게 본다 그러면 45,550원 라인 구간까지 뭐 또 내려오고, 혹은 61선 닿는 선 뭐 요렇게까지 온다 그러면 또 여기 박스권 생각하고 또 천천히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눌린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 눌린 시간이 좀 짧아서 한번 또 쳐주면서 여기 윗물량을 좀 매물 소화를 좀 해주는 거죠. 매물 소화를 해주고 요렇게 해주고 뭐 요렇게 있다 이렇게 가면 61선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올라오면 정고점 위에 54,300원에서 63,900원 요 라인은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매도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구간이다. 주식에 대한 예의다. 정고점 라인에서 매도는 주식에 대한 예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롱생명과학입니다. 코롱생명과학은 기준봉이라고 할 만한 봉이 없기는 합니다. 일단 거래대금 터지는 구간이 이제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굳이 이제 찾아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여기 요 짧은 구간에 32,550원에서 31,150원 요 사이에 있는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양운 나왔다 우문 나왔다 양운 나왔다 우문 나왔다 또 양운 나오고 있는 뭐 그냥 혼조세고, 길게 보면 그냥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뉴스 분석한 것처럼 특별한 모멘텀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막 엄청난 상승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얘가 이제 차트상으로만 보게 되면 저점을 높이는 상황에서 고점이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위든 아래든 위든 아래든 한번 뭘 이렇게 좀 뿜어볼 수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차트 흐름이에요. 뭐 용어로 설명한다면 뭐 삼각쇠기형이니 뭐 이런 직각삼각형이니 뭐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향후에 있을 어떤 뉴스들을 이제 다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보면 악재보다는 호재일 가능성 있는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엔 상방으로 가지 않겠냐, 결국엔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한 대로 간 적이 거의 없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해서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코티가 간다면 결국엔 얘도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코오롱 EMP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을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수정주가 체크를 이제 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얘는 일단은 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요렇게 해서 컷꼬리 형태로 만들고 목표했던 지점 8,500원 뭐 요런데 도달했고, 윗꼬리라고 생각하면 거의 여기 9,000원 라인을 넘은 형국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얘기하던 때가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7월, 8월, 9월 구간인데 7, 8월, 9월 구간에서 잘 매수했다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4%짜리 겁니다. 2개월, 3개월 동안에 24%면 나쁘지 않은데,
희마리가 없죠. 뭔가 좀 간다는 느낌이 없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이제는 여기서 이제 바로 튀어서 다시 가거나 혹은 21선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가거나 아니면 21선 누르는 작업을 하고 다시 갈런지 요거 이제 세 구간인데 저는 일단 상승 기간은 잡혔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 밑에 빨간 선으로 있는 241선은 깨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방향은 일단 위쪽으로 잡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주봉으로 보면 여기 이제 200주선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기 그 돌파 전에 강한 양봉 뒤에 좀 쉬는 몇 주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돌파하면 이 구간 한 11,000원 구간 정도 뭐 여기까지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나마 가장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350억인데 지금 3천억이면 10배 정도 받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460억 정도 나오면 그때 9 받고 했으니까 지금 밸류업 시대에 이런 건 좀 15배 정도는 가져야 좀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500억 잡고 15배면 7,500억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2배 가까이 올라도 특별하게 막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PBR도 지금 0.74, 0.9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 확실하다. 다만 모멘텀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좀 이거는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 맞고 그냥 매수하고 잘 가지고 있으면 배당도 받고 그다음에 뭐 좀 편안하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선 지루한데 어떤 분한테는 소리 없이 간다 뭐 이런 주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롱 티슈진입니다. 코롱 티슈진은 이렇게 보면 일단 수정 주가를 체크를 지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주봉이랑 월봉이 또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한번 이제 끌어올려 주고 요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거라면 52,000원까지 여기 위에 있잖아요. 여기 위에는 아직 물량 소화를 못했지만 여기 안까지는 지금 물량 소화를 한 번 하고 두 번째 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 있는 물량들이 여기랑 여기 올라갈 때 여기 올라갔을 때 못 팔았던 분들이 여기 올라갔을 때 팔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고점 라인 56,600원 이 라인에 있는 이 물량들을 덜어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안 간다고 많이 이제 화내시고 힘들어 하시지만 9월 달에만 30% 가까이 올랐고 지금 살짝 조정 중인데 그냥 막말로 그냥 이렇게만 봐도 여기랑 여기 박스권을 생각한다면 돌파하고 살짝 눌렸다가 다시 재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큼 주가와 상관없이 매수한다면 분명히 수익이 나는 종목이다. 내년 한 6, 7월 전에 아마 좀 강력한 힘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제 투약 완료하고 관찰 시점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음 주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요 후행 스팬 여길 나옵니다. 여길 나오면 이제 여기 위가 뻥 뚫려 버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5,000원 위에서
주가가 계속 형성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주가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그러니까 그런 차트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좀 많이 좀 짜증나고 힘든 상황이죠. 다른 주식들 막 엄청 잘 가는데 SK 하이닉스가 50만 원 찍고 삼성전자가 막 10만 원 근처까지 가고 뭐 이런 거 보면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거 고른 죄지. 하지만 이렇게 또 간 적도 있다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뭐 지금 당장은 소외감이지만 나중에 또 빚볼 날이 있을 거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면서 호재가 같이 붙여 나올 때 그때 좀 더 힘있게 갈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가 아니겠느냐. 제약바이오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않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런 거랑 같이 연동돼서 가게 되면 TGC 인보사 대한 이슈 플러스 금리 인하 플러스 시장 전체 주도주가 제약바이오로 바뀌면서 더 큰 탄력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